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3 공공경제론 제4장 미시경제학의 기초 세 번째 8, 9, 10 원리를 동영상 강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앞쪽 강의에서는 8번 8원리 시장은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9장 9원리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제한적으로만 정당하다.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볼게요. 네, 들어갔습니다. 8원리는 시장은 효율적 자원에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줄여서 시장 실패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시장경제 원리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손에 있습니다. 그냥 시장 자율에 맡겨놔라. 그래야하면 수요와 공급, 경쟁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은 가장 잘한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이것이 시장경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공공경제로는 그러면 정부는 왜 필요한가? 이런 의미가 들지 않아요? 시장경제가 잘 작동되면 우리 정부는 필요가 없고 공무원도 필요가 없는데 왜 정부가 필요하며 공공부문의 경제가 필요하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논의로 들어가는 것이 시장 실패론입니다. 그래서 8원리는 제목부터 시장은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패를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정부가 필요하다 또는 공공부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효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효율은 국어사전에서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 들인 노력 인풋, 결과 아웃풋 사이의 비율을 효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보람이나 결과 중심으로 보는 것, 내가 목표했던 것, 인풋을 보지 않아요. 결과물만 보는 것은 효과, 인풋까지 보는 것, 효율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efficient 또는 efficiency 이렇게 이야기하죠. efficient하단 말은 capable of producing desired result without wasting materials, time, or energy. efficiency 그러면 the ability to do something or produce something without wasting materials, time, or energy. The quality or degree of being efficient. 이거는 명사 형태고 이건 형용사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efficient하게 움직인다는 원리는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경제 원리, 수요와 공급의 원리, 경쟁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를 discovery procedure라고 그래요. 뭘 발견하는 거냐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효율적인가, 공부를 누가 제일 잘하는가, 어떻게 해요? 경쟁을 통해서 중간고사 경쟁, 기말고사 경쟁을 통해서 1등을 추려내게 되죠. 디스커버리, 발견 절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 끝없는 소비자, 공급자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서 그 사이에 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거를 균형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 사이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돼서 가장 효율적인 소비와 공급이 일어난다. 이것을 invisible hand,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가격이더라. 사람들이 가격을 보고 어떻게 살까 말까, 물건을 만들까 말까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이 신호등의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이 invisible hand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 측면, 산업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퀀터티, 수량이 결정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때 경쟁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추가 이윤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이익이 나면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MC 이퀄 MR, 프라이스가 MR이고 이것이 MC가 되는 지점에서 생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MC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인 정상이윤, 노멀 프로핏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 우리는 이거를 MC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모든 물건에로부터 얻는 이익과 비용이 같은 지점까지. 만약에 요 가격이 MC 비용 마지널 코스트라고 그래요. 비용보다 더 크면 이익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경쟁자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가격이 내가 생산 가격보다 더 비싸요. 그럼 생산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꼬로 되는 지점, 같아지는 지점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일어난다. 이때를 경제학적 용어로는 마지널 코스트 프라이싱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을 깊이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찾아보시고 그 정도 깊은 관심이 없으면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쟁이 완전하게 일어나야 돼요. 독점이 이루어지면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정보도 완전하게 서로 유통돼야 돼요.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되는데 요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시장 실패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우리 공공경제로는 앞쪽에 6장, 7장까지가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고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하는 것을 시장 실패, 마켓 페일리어라고 하죠. 민간에 공공부문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공공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력이에요. 자유가 아니라 강제력으로 세금을 걷고 강제력으로 군대에 가게 하고 이런 것이 없이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면 시장 성공이고 그것이 안 되면 시장 실패라고 하고 이거는 시장 실패는 다른 말로 효율성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market failure. When a market does not work efficiently, for example, because the buyers and sellers do not have all the information they require to make sensible decisions, or because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costs such as damage to the environment. 이런 것들에 인해서 시장이 효율성을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market failure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가? 이것은 곧 우리 왜 공공경제론이 필요한가? 왜 정부가 필요한가? 왜 공무원이 필요한가? 이런 논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독점, 정보의 비대칭성, 거시적으로 볼 때는 소득의 불평등 문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면 아무리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효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이 고장났다. 이거를 시장 실패라고 하고 요 원인을 한 5가지, 6가지로 본다 이거죠. 요거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공공경제론의 앞쪽 부분, 이론적인 부분이다. 공공재란 무엇인가? 공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 도로, 항만, 교량, 공원 따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 경제학적인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자세히 나중에 한 장을 공공재를 가지고 합니다. 그냥 개념만 살펴보세요. A public good is often, though not always, underprovided in a free market. 이 free market 자유경제 시장에서 공급이 100이 필요한데 50밖에 공급이 안 돼요. Because its characteristics of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
요 특성 때문에 그래. mean there is an incentive not to pay. In a free market, firms may not provide the good as they have difficulty charging people for their use. 그래서 이 경쟁 시장에 맡겨두면 이 공공재는 공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주 소량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시장 실패라고 한다. 두 번째, 외부 효과.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채로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경제학 넘버원 원리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짜로 이익을 보거나 공짜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개인의 영역에서는 있더라 이거죠. 그렇게 이익을 보면 외부 경제, 손해를 보면 외부 불경제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는 externality라고 그래요. external 이거 외부죠. internal, external. Externalities occur when producing or consuming a good has an impact on third party, 제3의 영역, 즉 이게 뭐예요? 공짜가 작동하는 영역이에요. Not directly related to the transaction. Externalities can either be positive or negative.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긍정적 외부 효과. 이거는 부의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They can also occur from production or consumption. 독점. 제가 독점과 경쟁, 특허 이런 이야기 했는데 독점이 이루어지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점자는 가격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 벌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독점을 쟁취하는 거예요. 연구개발을 통해서든지 특허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법률을 통해서든지.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비싸게 물건이 팔리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끼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독점 하에서는 이 시장 경쟁하에서는 요 컴페티브 경쟁하에서 요 정도의 공급이 돼서 더 낮은 가격에 공급이 되는데 독점이 돼 모노폴리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생산량은 줄어들어서 이만큼 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그만큼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을 시장 실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카르텔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시장 실패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 시장 실패는 자유에 맡기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강제성을 지닌 정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강제성을 지닌 정부를 만들자. 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 세상 살아가는 걸 봤더니 정부가 없는 세상은 만인의 투쟁이다. 맨날 갈등과 투쟁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갈등과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큰 힘센 정부가 필요하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이 토마스 홉스예요. 그래서 이 강제력을 가지고 군대도 만들고 경찰도 만들고 이 세상에 깡패짓 하는 놈들 싹 쓸어버리고 질서가 유지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지닌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렇다면 이 강제성 없이는 불가능할까?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에서 공동체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강제로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물론 군대 같은 것들은 정말 강제성이 없이 만들어지기에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군대도 의용군에 의해서 작동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발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협상을 강조하는데 자율 계약을 통해서 이런 사회 시장 실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자치론자이며 공동체주의자. 이거는 이제 인간성 문제로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려면 강제력 없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그래 우리 이거 필요하니까 함께 하자.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인간성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원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원리가 제 8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9원리로 들어가면, 그러면 좋다.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실패를 치유하고, 아픈 곳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다. 제한적으로만 정당하다. 즉, 정부의 시장 개입도 실패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이거는 시장 실패의 반대로 정부 실패라고 불려요. Government failure. 이것이 제 9원리가 되겠습니다. 정부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탐 시간에 배웠어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를 정부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중에 행정부를 주로 협의의 정부라고 부르죠. Government, the body of persons that constitute the governing authority of a political unit or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machinery, or agency through which a political unit exercises authority and performs functions, and which is usual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power within it. 그러니까 이 강제력을 기초로 해서 세금도 걷고 군대도 만들고 경찰도 만들고 공무원도 뽑고 이런 것이 정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부는 어떤 특성을 지녔느냐?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강제력, 공권력을 지니고 있어요. 대표적인 공권력은 경찰이죠. 군대고 경찰이 당신 쓰시오 할 때 안 쓰면 위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빨리 노란불 딱 노란 줄 그어놓고 신호등 안 지키면 경찰이 잡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공권력, coercive power, 강제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개입자고 시장에 대해서 규제도 하고 보조금도 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치유를 합니다. 아까 공공재가 필요하면 공공재를 공급하고 외부 효과를 교정하려면 외부 효과, 정보 유통이 필요하면 정보,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정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잘하면 government success, 정부가 성공한 것이고 이걸 실패하면 government failure.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시장 실패를 치유하니까 항상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남자들은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를 가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가 없으면 우리 군대 안 가도 돼요. 그렇죠? 또 내가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요. 강제적으로. 내가 받기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없으면 우리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우리나라 조세가 20%에서 30%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 버는 거에 정부가 없으면 20% 30% 안 떼가도 돼요. 내가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부가 없으면 군대가 없고 나라가 없으면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가지고 짜장면 사 먹듯이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10,000원을 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군사력 혜택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우리도 세금을 내야 되고 몸으로도 군대에 가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빼앗겨요. 우리 자유로운 병역 의무에 따라서 군대가 있는 동안은 신체의 자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세금 내야 돼요. 이러한 기본권의 제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정부가 큰 정부로 가고 어느 나라는 작은 정부로 가고 그것은 국민들이 가진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정부 실패. 정부가 필요하니까 시장이 실패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좀 시장 실패를 치유해야 되니까 정부가 필요해요. 그런데 정부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정부 실패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원인은 정부의 정보 부족이나
관료주의적 속성, 시차, 정부의 무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것이죠. Government failure. This occurs when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ic causes an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a decline in economic welfare. Often, government failure arises from an attempt to solve market failure, but create a different set of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정부 실패라고 한다. 그러면 정부 실패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정부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맞을까?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내가 짜장면을 사 먹으러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마음속에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보다 짜장면이 더 가치 있어. 그러면 내 돈하고 짜장면하고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시위에 들어가서도 내가 굉장히 목이 마른데 지금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데 1,000원으로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게 좋냐? 아니면 이걸로 물을 사서 꿀꺽꿀꺽 마시는 게 더 좋으냐? 그것이 다 비용 편익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죠.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고 일본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세금도 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정부가 시키는 일을 시키는 규제를 받아야 돼요. 그만큼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반면에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방의 혜택, 치안의 혜택, 복지의 혜택, 경제성장의 혜택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시장 실패를 치유하고 그 밖에 또 다른 혜택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혜택이 크냐 비용이 크냐 이 두 개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한테 주고 있는 것 또 내가 대한민국 정부에 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세금 나는 것이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것은 적절한 정부 수준이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공무원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당신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운영해 주어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아까 짜장면 먹을 때도 나올 때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나온 사람은 내 주머니에서 낸 10,000원이 아깝지 않아요. 주인 아저씨한테 아우 짜장면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에게 고맙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정부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정부 실패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좀 아까 정부 시장 실패를 치유하려면 똑똑해야 되고 정보도 많고 유능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정보가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이러면은 정부 실패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오염, 공원 문제 이런 거 정부가 생겼는데도 정부가 있는데도 여전히 트레저디 오브 커먼스 이거 공유주의의 비극이라고 하면 나중에 배울 텐데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 공해 문제 해결,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 뭐 정부 실패죠.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늘 자기 권력기관에 권력이 집전 이게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하잖아요. 그동안에 자기네가 투자했던 돈을 빼먹으려고 하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정부 실패죠. 그래서 short-term ownership, risk-free line, or risk aversion, invisible beneficiary. 그래서 이 보이지 않지만 정치인들에게 우리 정부를 맡겼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국회의원들 없으면 좋겠어. 공무원들 없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런 것도 정부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정부에 있는 권력자들 보면 이익 집단과 결탁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정부 실패의 원인.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공공선택론 쪽 한 장을 다룰 때 rent seeking activity 또는 moral hazard 또는 budget maximization 이런 용어들을 써요. 이거는 지대 추구 행위, moral hazard는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고요. budget maximization은 예산 극대화 행동.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혜택이 더 가는 것보다는 공무원들 지들 위해서 일하네.
내 돈 내는 세금이 아까워. 내 군대 가는 것도 아까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정부가 실패하는 것이다. 그 원인에는 정부의 능력.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공무원이 돼가지고 정말 국민들로부터 아, 당신 공무원 최고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정부가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부는 필요악이라고 불러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필요한 것 necessary. 그런데 악이에요. evil이에요.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악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왜 악일까요?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니까 악이에요.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그런 것을 필요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 뭐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필요는 한데 안 돼. 차라리 없는 게 좋은데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다 경찰도 그렇죠. 경찰도 없으면 좋죠.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경찰이 없으면 이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악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necessary evil. Something bad or unpleasant that you have to accept in order to achieve what you want.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일종의 필요악일 수도 있어요. 아, 공부하는 거 귀찮고 싫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위해서 필요하죠. 필요악이에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는 좀 자유주의자의 입장이에요.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정부는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가니까 악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없으면 다른 놈이 쳐들어오고 질서 유지도 안 되고 사회복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필요해. 그래서 necessary evil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유주의자의 관점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국가에서 정부와 시장의 비중을 따지는 것들 일단 돈으로 따지면 조세부담률, 국민부담 세금만 따지면 조세부담률 여기다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큰 정부,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정부의 권한, 규제권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센 정부, 약한 정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비중, 우리나라 공무원은 120만 명이에요. 국가공무원 70만 명, 지방공무원 50만 명, 그리고 공공기관에 약 50만 명이 있어요. 중앙공기업, 중앙공공기관에 40만 명, 지방공공기관에 6만 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약 170만 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는데 전체 인구 우리나라 5천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5천만 명 중에 167만 명 하면 3.3% 이래 되는데 이걸 가지고 국가적으로 비교해보면 니네는 공무원 비중이 높네. 우리는 공무원 비중이 좀 낮네. 이걸 가지고 또 정부와 시장의 비중을 그래서 돈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지고 따질 수 있고 사람을 가지고도 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원리, 9원리 첫 번째 강의는 이거 다루고 다음 강의에서 10원리와 맞게 종합 정리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2023 공공경제론 제4장의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